대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을 거고 그 사이사이에 또 국민들의 평가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야기는 저희가 뭐 매일매일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사실 원고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얘기는 좀 짚고 가야겠다 싶은 게 있었어요.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휴대폰을 그렇게 바꿉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12월 3일 이후에 안가에서 모였던 인물들 비화폰을 쓰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다 전화기 바꿨다. 의심스럽다. 아니죠. 이상민 장관만 전화기를 전화기 안 바꾸고 나머지 다 전화기 바꿨다. 네. 그래서 의심스럽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고 봤더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뭐 강의구 부속실장이라든지 우리 뭐 잘 아는 김태효 네. 그다음에 홍철호 네. 이런 인물들이 바꿨다. 네. 그리고 그 날짜들을 보니까 이 탄핵 소추안이 뭐 가결된 날 혹은 그 앞뒤로 하루 이틀 그리고 오늘 국회에 나왔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전화기 바꾼 것을 뭐 의원들이 지적을 했더니 네. 안 바꿨다 그랬다가 거짓말했다가 난리 났었죠. 바꾼 게 확인이 되니까 예전에 쓰던 것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건 정말 너무 답답한데요. 12월 내란이 터지고 그 즉시에 그 다음 주 정도부터 진보 언론에 있던 뭐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뭐 평론가들도 그렇고 싹 다 탄핵을 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초장에 길목을 차단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이 아주 심각한 정도로 진행이 될 거다 했는데 지금 강의구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수석 뭐 참모들 다 바꾼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각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조사 수사가 안 들어가서 그렇지 그렇죠. 확인하면 털면 다 나온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수사를 또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경찰이 오늘 급기야 김성훈 차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하니까 오늘 뭐 대통령실하고 압수수색 들어갔죠. 공관촌 압수수색을 했는데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공교롭죠. 아니 넉 달 동안 증거 인멸할 시간을 줬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늘 이런 얘기를 하면 역풍이 분다. 중도가 분명히 또 왜 이렇게 또 탄핵하냐 줄 탄핵하냐 이런 것 여론을 의식해서 지금 그렇게 세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이 사실은 민주당의 주류라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해야 되는 시기를 놓치면서 실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넉 달 그러니까 오로지 국민만 길거리에서 목 놓아 외치니까 국민이 무서우니까 이런 정도까지는 그나마 해낸 건데 그밖에 그 어떤 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내란 수사 매우 심각합니다. 심우정 왜 탄핵을 안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최상목 진작에 했어야죠. 최상목은 2월 달에 했어야 돼요. 왜? 그때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게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그 주에 이후에 또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그 주에 탄핵을 들어갔어야죠. 그게 바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범야권 192석을 몰아준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가지고 그 힘을 써야죠. 왜 안 쓰고 우물쭈물합니까? 답답해. 장유선 우리 장유선 기자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저 마이크 없었으면 저 욕설이 나왔을 텐데. 그랬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욕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요. 그만큼 이 답답함을 지금 호소해 주신 건데 이게 전화기 휴대전화 바꾼다라는 것을 그냥 이거는 그냥 어린 아이들도 그냥 뉴스에 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 일련의 정황들은 증거인멸의 정황 아니냐. 무조건이죠. 그러니까요. 아주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것을 심지어 이거 숨기려고 했다가 또 들통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도에 바꿨답니다. 라고만 나오는 게 지금 적절합니까? 너무 이상하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정말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게 김건희 씨도 어땠습니까? 디올백 전 국민이 받는 거 다 받지만 뇌물죄 전혀 묻지도 않고 그냥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보좌하는 사람들도 대놓고 증거 인멸하고 죄를 지어도 그냥 뭐 조사 안 하면 못할 건데 어차피 수사 안 하고 기소 안 할 건데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다 똑같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 범죄인들이 지능이 낮아가지고 죄가 있다는 걸 이렇게 저는 다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똑똑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기록했다가 나중에라도 반드시 소환해서 조사해야죠. 저는 이게 약간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전체가 약간 증거인멸 정권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계엄 직후에도 김성훈 그 경호처 차장이 했던 일을 보면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를 했다가 직원이 반발해서 이제 막히는 일이 있었고 그 외에도 또 드러났던 게 김건희 씨에게 비화폰이 지급됐었다라는 사실도 지적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떤 기록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화폰을 준 거였던 거잖아요. 예. 심지어 노상원 씨한테도 줬었고, 이외에도 보면 뭐 장관들 휴대전화 바꿨다, 뭐 휴대폰 고장나서 바꿨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근데 문제는 앞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비상계엄 전후로 이 검찰의 수사가 사실 이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데 경호처에서 막는다 뭐 혹은 의지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이걸 계속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저는 증거인멸을 할 시간이 너무 충분히 주어졌었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예. 관저에서 대통령이 안 나가고 버텼던 그 시간 동안 또 뭐를 얼마나 없앴을까라는 우려도 굉장히 크게 듭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저는 늘 예. 죄송해요. 이게 우리가 각자 자기가 선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면 대한민국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 열심히 하고요. 예.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기자들은 문제 있으면 세게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가지고 권력 행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이 가운데 죽어나는 것은 그냥 중산층과 서민들인 겁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예. 도대체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입니까? 저는 이번에 그 야오당이 내란 그 반헌법 특위 만들어서 활동을 하자라고 결심을 했다는 건데 정말 똑바로 해야 된다. 똑바로 일을 해서 반드시 이 반헌법적인 작태에 대해서 반드시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또 고생합니다. 예. 우리가 반민특위 똑바로 못해서 지금 2025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업보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 애들한테 똑같은 역사를 물려주자 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안 된다. 우리 대에서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세게 얘기했나? 아니 뭐 장윤선 잘한다는 댓글 많이 보입니다. 예. 저 뭐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네. 박성민 잘한다, 오윤혜 잘한다도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평소보다 동접이 좀 많다고 저희 제작진들이 지금 잠시 우쭐하고 있는데 네. 이럴 때 더 겸손해야 됩니다. 예. 어제와는 이렇게 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와 왜 차이가 나는지 네.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요? 화요일 오늘 몇 요일에 수요일에는 이렇게 땡기나? 모르죠. 뭐. 예. 수요일엔 땡기는 방송. 자, 네. 수요일에 땡기는 뉴스다이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뭐 경선 얘기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 나올 뉴스가 될 텐데 이 경선 국면에서 후보 등록을 안 한 인물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그 인물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론에 등장하는 표현들 난갑병 여기에 또 하나 더 늘었더라고요. 그 폭삭소가 수다에 이거 나와가지고 학시 아저씨가 했던 말인데. 학시. 네. 너 뭐 돼? 너무 돼. 네. 이런 표현들이 지금 계속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일단은 한덕수 대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대선 주자의 행보 아닙니까? 아유, 그렇죠. 어제 그 공개된 손편지는 예. 뭐 대선 출마 선언문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편지를 굳이 왜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광주에 있는 기아차 공장 가는 거 그리고 뭐 어떤 시장 대인 시장인가를 가려고 했다가 이걸 취소하고 그 천원 식당 거기 가고 뭐 오늘은 보니까 또 울산의 중공업 공장들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공평하네요, 영호남. 영호남이라서 글쎄 저 지금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발 관세 관련해 가지고 한덕수 대행이 뭔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합니다. 지금 혼자 뭐 그러니까 원샷 쇼핑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트럼프가 하자는 거 다 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대행이 왜 그런 걸 하느냐? 차기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대행이 서둘러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렇죠.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리액션은 없고요. 또 이게 어제 MBN 보도였잖아요. 그 뭐 출마한다 안 한다 그랬다가 출마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히나 그 이 보도 중에 눈에 딱 띄었던 거는 주로 사석에서 이재명 지금 예비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걸 막아야 한다. 그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내가 경제관리 50년 했는데 25만 원 민생지원금 이런 것은 정책 포퓰리즘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보도로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의지가 충만한 거죠. 충만했던 거죠. 자 그러면 OX 출마한다 안 한다? 전 한다. 한다. 윤혜 씨는? 아 OX에 약하구나. 예. 하던지 말던지 솔직히 저는 관심도 없지만 노관심, 정답. 노관심 네. 노땡큐. 진짜 관심 없거든요. 관심 만약에 없다? 한다면 오히려 미운 털 하나가 더 박힐 것이다. 어허. 네. 우리 장 기자님은? 저는 하든가 말든가. 하든가 말든가. 네, 대세에 지장 없다. 음. 네. 그리고
조사받을 준비하셔라. 예, 수사받아야 된다. 지금 그럴 때 아니다. 그럼요. 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포장해서, 그러니까 보수 언론 조중동이 너무 열심히 도와주잖아요. 특히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슨 홍보맨처럼 그렇게 언론이기를 포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망쳐야 되는가? 저는 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수 언론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페인트 칠해서 마치 한덕수가 새 상품인 것처럼 내놓고, 자, 이재명은 안 되잖아. 왜 안 됩니까? 왜 이재명은 안 되죠? 저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못해요. 그러면서 무조건 치장해서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비겁하고 비굴하고 여전히 기득권 편에서 자기들의 어떤 누려오던 것만을 누리려는 이런 행태가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요. 네, 국민들이 다 알고 이걸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덕수의 길은 수사의 길이다. 출마의 길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덕수라는 인물을 두고 기점을 보자면 그가 과거에, 지금 시점으로부터 과거에 했던 일들, 그러니까 내란의 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탄핵 당하고 다시 복귀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을 했나를 따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내용들도 봐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하는 내란 알박기 관련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금 지명해놓고 오늘 입장을 하나 냈잖아요. 후보자를 발표한 것은 장차 공직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 지명한 게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나는 이걸 글자로 쓰인 걸 보면서도 뭐래?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제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초반부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국회에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일단 지명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법률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자료 내야 되잖아요. 뭐 범죄 관련 뭐 등등 기록을 내는데 닷새가 걸린다. 그러니까 실제 이 트랙을 밟는 건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이 가처분 신청이 갔을 때 면피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것인지 모르겠다. 근데 둘 중에 하나인데 후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국회 주변에서 바로 돌았어요. 근데 그 입장을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의 전략은 탄핵시키거나 하면 그걸 가지고 명분 삼아서 출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도와주는 거 아니냐, 한덕수의 출마를 열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이거는 별건으로 생각을 하고 한덕수 탄핵 트랙은 반드시 밟아야 된다 이렇게 있어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에 대한 효력정지냐면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명이 아니고 발표다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이거 국민 우롱이다. 야, 이거는 그 의원이 아니라 뭐 인원이다, 뭐 그 요원이다 이 말은 뭐 비슷한 거죠. 네, 비슷한 광경이 저는 펼쳐지고 있다고 보고, 그 한덕수 대행이 단단히 이 난가병에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난가 하고 이렇게 출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덕수 대행은 사실 저는 솔직히 권한대행의 자리에 있는 것도 국민들이 많이 참아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아주시고 계신 거다. 사실 한덕수 대행은 권한대행의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그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되고 그 뒤에 보였던 권한대행의 행보를 보면 그냥 나이든 윤석열의 행보였어요. 거부권은 계속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고 여야 합의 운운하고,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 눈치 보고 그냥 계속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 심지어 그 내란을 막지 못했던 책임이 이미 있는 사람인데, 막지 못했다기보다는 뭐 동참한 거 아니냐. 그렇죠. 동참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난가하고 어떤 대선 출마 준비를 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저는 국민들 앞에 너무 후한무치한 모습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경선이 이제 당내에서 시작이 되는데 뭐 의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덕수가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코미디인 거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나는 김문수가 제일 불쌍해. 자, 이게 울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큰일 났어요. 지금 1부에서 저희가 정치꾼 도시 여자들 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그 한덕수라는 인물이 그 영어를 좋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윤혜 씨한테 이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뭐요? 한덕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영어로. Get out!
Get out right now. 자, 오늘 이렇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뷰티풀 잉글리시네. 뷰티풀 잉글리시. 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당장 꺼져가 되겠습니다. 네. 친절히 또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선, 오윤혜, 박성민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